어제에 이어 오늘도 금강산 명예소에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립니다. 상봉 행사장에서 60여 년 만에 만난 가족들은 재회의 기쁨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단의 비극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기에 슬픔 또한 매우 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상봉이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풀어주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이고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전면적인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 방문, 상봉의 정례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8.25 합의를 소중히 가꾸고 풍성한 결실로 바꾸자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진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당국 회담이 계속 이루어져 끊어진 혈육의 정을 잇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여야 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 이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앞엔 당장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시급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난달 어렵게 이룬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관련법 개정 등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과 한중 FTA 비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별 심사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모처럼 마련된 이번 회동에서 국민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이해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동이 민생을 살뜰히 챙기고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국발 실물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서비스업 성장률이 높아졌지만 제조업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수출 수입 등 무역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세계의 엔진이 식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중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4분,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대중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장률 둔화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합니다. FTA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이 낮아져 중국의 실물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의 타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정책의 대전환을 직시하고 우리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중간재, 소비재, 서비스 시장별로 차별화된 수출 접근 전략과 함께 중국의 내수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발 실물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 중장기적으로 치밀하고도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의 조속한 처리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